경기 선행지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컨퍼런스 보드의 10월 경기 선행지수는 99.5로 집계가 됐고 직전달 99.7에서 더 하락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MOM-0.4% 하락을 했고요. 직전달은 -0.5에서 0.3으로 상향 수정이 되었고 거기서 하락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일부 직전달이 상향 수정이 되었지만 큰 흐름에서는 전혀 지장을 줄 정도의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24년 4월부터 10월까지 6개월 동안 경기 선행지수는 -2.2% 하락을 했는데 이게 이제 이전 6개월이죠. 23년 10월부터 24년 6월까지는 2%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그거보다 더 많은 큰 폭의 감소세가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경기 선행지수는 보시는 것처럼 24년에도 계속해서 하락 추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하락 속도를 놓고 봤을 때 어느 정도 좀 둔화되는 모습이 나타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지금 떨어진 레벨 자체가 팬데믹의 저점 구간까지 떨어졌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더 떨어진다라는 것은 극단적인 상황인 팬데믹보다 더 나빠지는 그런 구간을 얘기하는 거니까 이쯤 와서 속도가 둔화되는 게 어찌 보면 자연스럽다 이렇게 봐야겠죠. 경기 선행지수와는 달리 동행지수의 경우에는 10월달 112.8을 기록했어요. 직전달은 하향 수정이 되었거든요. 여기서 변함없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차트 보시면 전반적으로 계속 우상향하면서 경기 동행지수는 계속적으로 상승세를 이어나간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 이 상승세의 속도를 보시게 되면 최근 6개월이죠. 0.8%의 성장세를 보였는데 이게 이전 6개월에는 0.5였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보다 더 가파른 성장률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이제 끝부분 보시게 되면 최근에는 정체되는 흐름이 어느 정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경기 동행 지수가 꺾이게 되면 그때 경기 침체에 진입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 경기 동행 지수를 구성하는 세부 항목 보시게 되면 비농업 고용자 그리고 실질 개인 소득이죠. 이거 이전 지급을 제외하고 살펴보는 부분이고요. 여기에는 제조업, 매출 부분, 그 다음에 산업 생산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번 10월 달은 이전 지급을 제외한 개인 소득이 어느 정도 늘었고 제조와 유통회사의 판매 실적이 긍정적으로 잡혔지만 산업 생산이 2달 연속 감소하면서 이를 상쇄했다. 지난달 대비 큰 변화 없이 계속 높은 수준에서 상승세를 이어나가는 그런 그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산업 생산 관련해서는 제가 며칠 전에 올린 영상이 따로 있으니까 안 보신 분들은 확인하시면 좋고 중요한 것은 이 경기 동행 지수가 이렇게 꺾이는 흐름이 나와야 경기 침체에 진입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보시게 되면 전월비 하락세가 뚜렷하게 나타나면 경기 침체에 진입했다라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죠. MOM 변화를 조금 더 세분해서 보게 되면 이 경기 선행 지수는 지난달 대비 0.4% 계속해서 하락 추세를 이어나가고 있고 경기 동행 지수는 0%입니다. 변화 없음을 나타내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그래도 상승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경기 동행 지수는 컨퍼런스 보드 말고도 필라델피아 연은도 발표를 합니다. 오늘 저녁에 10월달 데이터가 업데이트 되긴 할 텐데 9월달 기준으로 보게 되면 50개 주 중에 34개 주는 지수가 상승하는 그림을 보였고요. 10개 주에서 하락을 했습니다. 사실 지난 8월 달에는 13개 주에서 하락을 했는데 여기서 더 줄어든 것이죠. 그리고 6개 주는 안정적으로 변화 없음으로 집계가 된 것이고 마찬가지로 이게 하락하는 주가 더 많아지게 되면 경기 침체에 진입했다. 아까 말씀드린 컨퍼런스보의 경기 동행 지수와 같은 의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이 필라델피아 연은의 경기 동행 지수만 놓고 보면 아직은 상승하는 주의 흐름이 많기 때문에 좀 여유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이런 상승과 하락 레시오를 확산 지수로 하게 되면 48을 기록했는데 이게 직전달이 상향 수정이 되었기 때문에 변함없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주간 경제 상황 지수가 있습니다. 보시게 되면 11월 16일자를 기준으로 주간 경제 상황 지수를 보게 되면 1.98을 기록을 했어요. 여기는 이제 철도 화물의 교통량이라든지 대형 소매점의 매출, 특히 이제 전력 생산되는 부분, 연방세금의 원청 징수 등을 토대로 주간 단위로 지금의 미국 경제 상황을 보여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지금 흐름 보시게 되면 지난주죠. 11월 9일이 2.04였는데 이에 비해 하락을 한 것이고 13주 이동평균은 2%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4년 3분기 연간 GDP 성장률이 2.66이니까 어느 정도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흐름 보시게 되면 전반적으로 정체 횡보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경기 동행 지수가 이런 좋은 그림을 보이고 있다라는 점을 놓고 봤을 때 실질 GDP가 잘 나오게 되는 그림은 너무나 자연스럽죠.
보시면 경기 동행지수와 실질 GDP의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는데, 따라서 이런 그림이 경기 동행지수가 계속적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놓고 봤을 때 GDP가 잘 나오는 게 그렇게 이상한 흐름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다만 말씀드렸다시피 경기 선행지수는 꺾이고 동행지수는 상승세를 나타내니까 결국에는 선행지수와 동행지수의 레이시오를 따져보면 10월달 0.88을 기록했어요. 직전달 대비는 변함이 없었지만 지금의 레벨 자체가 상당히 떨어진 그런 하락 구간입니다. 이전 경기 침체에 나타났던 그 레벨을 넘어섰을 정도고, 사실상 이 차트는 경기 확장기에는 비율이 상승하고 수축기에는 하락하는 매우 명확한 패턴을 보여주고 있죠. 이런 그림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 제가 여러 번 강조드리고 있고, 최근에 급격한 하락을 포함해서 과거 주요 경기 침체를 뚜렷하게 예측한 그런 차트로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궁극적으로 보시게 되면 경기 선행지수가 먼저 하락을 하고 그 뒤를 이어서 경기 동행지수가 따라오는 모습을 과거 늘 보여줬습니다. 현재는 마찬가지로 계속 디커플링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부분이 계속 지속될 거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팬데믹이 있었고, 그 전에는 08년도, IT 버블 등등 해서 한 번도 어김없이 반복됐던 동일한 패턴이기 때문에 이런 모습을 무시하기는 상당히 어렵다, 이렇게 봐야겠죠. 현재 경기선행지수 전년 대비 증가율 YY 흐름 보시게 되면 여전히 마이너스 권역을 유지하고 있지만 그 강도 자체가 완화되는 그림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숫자 보시게 되면 파란색이 바닥을 찍었다가 반등을 했다 이거죠. 하지만 이 끝부분이 어느 정도 정체 횡보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바닥에서 반등을 했지만 이게 재차 상승 모멘텀을 받고 본격적으로 회복되는 그런 모습은 아니고 여기서 정체 횡보되는 그림이다. 보시면 6월달 4.8 마이너스, 7월달 마이너스 5.2, 9월달 마이너스 4.8, 10월달도 마이너스 4.1로 지지부진한 정체 횡보의 모습. 당연한 게 이게 YY 변화율이기 때문에 쭉 떨어지는 가운데 이 떨어지는 속도가 조금 둔화됐다는 것이지 이게 계속 방향이 바뀌었다는 의미는 아니거든요. YY 변화율을 해석할 때 좀 주의를 해야 됩니다. 경기선행지수의 이런 흐름은 ISM 제조업 구매자관리지수하고도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는데, 지금 경기선행지수는 10월달 연간 변화율이 마이너스 4.1을 기록했고요. ISM 같은 경우는 46.5, 지난달보다 더 낮은 위축 구간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특이점으로는 과거 두 지표가 모두 기준점을 하회해서 하락 위축되는 구간에 머물렀을 때 어김없이 경기 침체에 진입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런 ISM 제조 PMI 흐름은 S&P 포워드 어닝하고도 비슷한 흐름을 보입니다. 사실 우리가 S&P 500 기업들 투자를 많이 하지만 이 기업들의 대부분이 사실 제조업이에요. 제조업 기반의 기업들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도 어느 정도 이런 흐름이 유사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컨퍼런스 보드는 어느 정도 강한 경기 침체를 전망하다가 최근에 철회를 했었죠. 그 흐름을 잠깐 짚어드리면 24년 5월까지만 하더라도 경기 침체의 가능성을 높게 보다가 6월달 컨퍼런스 보드는 경기 침체 시그널이 꺼졌다, 경기 침체 지나갔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이 보시면 이 시그널이 빨간 선인데 이를 넘어섰다 이거죠. 다만 이 변화율은 6개월 성장률을 연율 환산한 거기 때문에 좀 감안해서 봐야 되고, 이게 빨간색 시그널을 넘어섰기 때문에 24년 6월 경기 침체를 부인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로부터 두 달 뒤 24년 8월 결국에는 컨퍼런스 보드는 경기 침체 신호가 다시 발생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빨간 선은 이 두 가지 조건이 해당될 때 충족이 되는데 이게 8월달 모두 충족이 된 것이죠. 이 뜻은 경기 침체가 임박했거나 진행 중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결국엔 재차 경기 침체 신호가 발생한 거죠. 그리고 9월달 2개월 연속해서 경기 침체 신호가 유지가 됐습니다. 그럼에도 컨퍼런스 보드는 지난달 경기 침체 신호가 계속 유지가 됐음에도 경제는 향후 둔화 수준에 그칠 수 있다, 이런 코멘트를 달았는데, 이번 10월 달은 컨퍼런스 보드의 경기 침체 신호가 재차 해제가 됐습니다. 이런 부분이죠. 하지만 이렇게 해제된 부분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전반적인 경기 선행지수는 계속 하락세를 보이지만 이 하락세의 속도 자체가 둔화됐다, 이 얘기입니다. 따라서 컨퍼런스 보드의 경기 침체 이 시그널을 해석할 때 주의해야 될 부분이 최근 6개월의 증감률을 연율화로 살펴본다는 측면에 있어요. 이를 기준으로 경기 침체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지금 상황이 경기 선행지수가 저점 수준까지 떨어진 위치잖아요. 팬데믹의 극단적인 수준까지 떨어진 레벨입니다. 여기서 가파르게 그 이하로 계속 떨어지지 않냐, 이거에 대한 시그널입니다. 당연히 지금 전저점까지 떨어졌으면 여기서 어느 정도 그 하락률이 둔화될 수밖에 없는 흐름이 나오는데, 이런 부분에서 6개월 하락률의 변화가 잡히니까
침체 시그널이 해제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이런 부분을 좀 감안해서 해석을 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이 컨퍼런스 보드의 경기 침체 시그널은 우리가 생각하는 뭐 증시의 붕괴 이런 개념보다는 기술적인 경기 침체를 뜻합니다. 한마디로 GDP가 2분기 연속 역성장하는 그런 부분인데, 보시게 되면 과거에 70년도와 IT 버블 당시에 경기 선행지수 모두 하락을 했지만 실질 GDP는 그렇게 마이너스로 떨어지지 않았던 사례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두 사례 모두 경기 침체로 진입을 했고요. 게다가 IT 버블 당시에는 실제 증시의 붕괴가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실질 GDP는 01년 1분기와 2분기 어느 정도 성장세를 나타내는 그런 모습도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컨퍼런스 보드의 경기 침체 시그널에 대한 부분을 해석하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기업 실적이 잘 나와서 경기 침체가 없다 이렇게 주장할 수 없는 것이죠. 차트 보시는 것처럼 경기 동행지수는 계속 우상향하면서 상승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모습에서 S&P 500들의 추정 실적이 잘 나오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럽습니다. 결국 보시게 되면 시차를 두고 경기 선행지수에 수렴하는 패턴을 반복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경기 동행지수가 계속 우상향을 한다고 하고 S&P 500 포워드 어닝도 마찬가지로 비슷한 흐름을 보이지만 결국에는 경기 선행지수로 수렴이 되는 패턴을 어김없이 보여준다. 특히나 최근에는 AI 혁명이라고 할 수 있는 기술 혁신이 과거 IT 버블 당시와 유사한 흐름이 많습니다. 00년 IT 버블 당시 경기 선행지수의 흐름을 살펴보면 이때 당시엔 경기 선행지수가 구조적으로 상승하는 구간이었어요. 이게 보시게 되면 계속적으로 파란 선이 경기 동행지수와 마찬가지로 상승세를 이어나가던 그런 구간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흐름 보시게 되면 초록색 경기 동행지수 보시게 되면 S&P 500 지수와의 간극도 상당히 벌어져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증시가 너무 앞서간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따라서 경기 선행지수의 YY 변화율과 S&P 500의 포워드 어닝의 상관관계를 보시게 되면 이게 제로를 기점으로 디커플링이 발생했던 구간은 경기 침체 직전의 흐름으로 이어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더불어서 이런 경기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게 트럭 물류 고용의 흐름인데 10월달 150만 명으로 큰 틀에서 직전달과 변함이 없었습니다만 이 차트의 흐름 보시게 되면 실질적으로 고용의 선행에서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민감 부분의 고용의 연간 변화를 앞서서 트럭 운송업 고용의 흐름이 먼저 나타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이 부분 좀 확대해서 보게 되면 트럭 물류 고용 10월 YY 변화는 마이너스 0.12%에 위치를 했고요. 직전 달도 상향 조정이 되었지만 어느 정도 대로 부근에서 정체 횡보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 전반적으로 임시직, 파트타임 근로자의 경기 침체 전 어느 정도 완만한 증가세나 정체되는 그림을 보여주고 있고요. 장기 그림으로는 꾸준히 증가하는 모습이죠. 이 부분은 우리가 BLS 고용 데이터 가구 주사에 집계되는 그런 파트타임이고 모든 산업의 임시직 고용 상태를 집계한 내용이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파트타임이 늘어나고 있는 흐름과 달리 민감하게 보기 위해서는 특정 섹터를 좁혀서 보게 됩니다. 임시직 고용 추이를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경기가 부진하면 너무나 쉽게 해고할 수 있는 그런 직종이라고 보시면 돼요. 따라서 경기 침체 전 어김없이 동일하고 반복적으로 나타났던 뚜렷한 패턴이 있습니다. 급격한 감소의 패턴이 나타나죠. 지금 10월달 마이너스 7% 감소되는 수준까지 떨어져 있고요. 이런 흐름은 너무나 분명한 방향성을 보여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더불어서 S&P 500과 항공화물 물류 섹터의 포워드 어닝 실적을 비교해보면 이렇게 디커플링이 발생을 했죠. 과거에도 이렇게 벌어졌던 구간 보시게 되면 경기 침체 직전에 특히나 유독 이런 디커플링이 발생을 하는데 결국에는 정점을 기록한 이후에 항공화물 물류 부분으로 실적이 수렴하는 그런 패턴이 반복이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번 10월달 경기 선행지수는 신규 주문이 어느 정도 하락을 주도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 14개 산업 중에 11개에서나 계속 약세를 보일 정도니까 상당히 위축된 경기 상황을 보여주고 있고요. 여기에 지난달과 비슷하게 금리 스프레드가 역전된 상황도 부담을 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10월달엔 제조업 근로시간이 24년 12월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줄었고 실업보험 청구 건수도 증가했고 건축 허가도 감소했습니다만 사실 이런 부분은 허리케인의 영향을 어느 정도 반영된 결과다라고 볼 수 있고, 그럼에도 이런 날씨 탓의 일시적 영향을 제외하더라도 경기 선행지수가 부진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그런 흐름입니다. 그동안 증시의 강세장 비율을 갖고 있던 골드만삭스가 이제는 주식시장에서 어느 정도 발을 빼는 듯한 뉘앙스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는 앞으로 10년 동안 미국 증시가 고작 3% 수준의 수익률에 그칠 수 있다는 얘기 많이 내비치고 있고, 이렇게 약세 비율로 많이 돌아섰던 골드만삭스의 흐름을 감지할 수가 있고, 컨퍼런스 보드의 경기 선행지수는 계속해서 하락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지만 10월달 OECD 경기 선행지수는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주춤하다가 다시금 상승세의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이 100을 기점으로 경기가 확장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미국의 경기가 가파르게 성장세를 이어나간다, 이렇게 가리키고 있는 게 OECD 경기 선행지수예요. 다만 이런 차이가 나는 이유는 OECD 같은 경우에는 구성 비중이 균등하게 적용이 되는데, 아무래도 주가 지수의 반영이 상대적으로 컨퍼런스보다 많은 비중을 차지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봐야겠죠. 컨퍼런스 보드도 주가 지수가 반영이 되긴 하지만 비율이 적고, 그에 비해 OECD는 많은 포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OECD 경기 선행지수는 매달 나올 때마다 과거 데이터가 많이 변경이 되기 때문에 좀 최근 흐름을 늘 살펴보는 게 필요하고, 이게 다음 달에 또 다른 모습으로 집계가 될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죠. 네, 오늘 10월달 경기 선행지수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